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9세기 유럽의 선거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거권을 돈을 주고 사게 만드는 나라들도 많았는데요. 독일의 예를 보면은 이런 것을 센수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이렇듯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루아침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오늘이 바로 선거날, 그러니까 재보선날입니다. 아마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저마다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만큼 경합지역이 많은 경우는 선거를 오랫동안 봐온 저로서도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 않은 이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30 네. 재보선 선거날입니다. 네. 아, 참 이번 선거도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재보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이고요. 미니 총선. 거기에다가 또 등장인물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 시민 건물 대결 등 아주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가 재밌죠. 많은데요. 예. 오늘의 카피는 어떤 네. 겁니까? This is the moment 해서 뮤지컬 노래 제목이에요. 아, 지금 이 순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Today is my 예. moment. 오늘이 그날. Today가 존 덴버의 Today로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이 그날, 결전의 날,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승부가 갈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주요 뉴스는 다 오늘 이제 선거 관련 이야기들이고요. 예. 15곳이니까 정말 미니 총선인데요. 예. 대부분 관심 지역으로는 이제 서울 동작을, 전남 순천 곡성, 수원 병 정도를 많이 꼽고 계시던데 예. 사실은 이제 영남 호남 전통적인 텃밭 예. 이변이 없을 지역을 빼고는요. 예. 수원의 3구, 수원 예. 벨트 이렇게 부릅니다. 예. 김포, 평택해서 수도권 6곳, 예. 그리고 충청 3곳, 15개 중에서 사실은 9곳에서 여야의 승패가 갈릴 다 접전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전남 그렇죠. 순천 곡성만 이제 지난 6.4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의 야권 후보 김부겸 후보가 석패했듯이 또 이제 이정현 후보가 어떤 이제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곳 하나 빼놓지 못하고 오늘 끝까지 개표 결과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15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제 저는 한
밤 11시 정도까지 기자분들은 계속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지금 시달리고 계시죠? 아니, 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당연히 오히려 고맙고 영광이죠. 근데 그 전화를 하시는데 이게 관심사는 두 개입니다. 네. 그 이후. 네. Today is the moment의 이 오늘의 After는 이후. 뭐냐? The day after죠. 그렇죠. 아, 이 오늘 영어 계속 나오네요, 오늘. 그러고서 몇 석이 돼야 승리를 하는 것이냐.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두 관전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네. 축구든 야구든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야가 다른 계산법을 들이대고 있어서 예. 사실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예. 이 6사 지방선거의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예. 오늘 게임을 한 게임으로 묶어서 종합평가 성적 8대 7이냐 7대 8이냐 그러면 박빙의 승부가 갈리는 거죠. 예. 이 아슬아슬한 무승부에 가까운 이제 승패 결정 이렇게 보는데 예. 9대 6이나 6대 9 이상 10대 5, 5대 10 이렇게 가면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겠죠. 전국 동의 선거기 때문에. 10대 5 정도 되면은 5대 10이나 10대 5 되면은 그럼 이제 대승하는 거죠. 이긴 쪽은.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더 저는 재밌어지죠. 9대 6 정도 승부면은 민심의 방향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 여당은 초기에는 이게 의석 조정 이전으로 과반만 지키면 우리는 된 거다. 4석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분위기가 또 좀 괜찮으니까 8석 정도면은 승리라고 이제 자평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을 내놨고요. 네. 지금 야권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꼬리를 내리는 듯 엄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5곳만 이겨도 잘한 것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 적게. 내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이미. 네. 내부 의원들도 이게 전쟁을 앞둔 장수가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네. 지금 이제 하나 높여서 6곳 정도 따오면 이긴 것으로 보자 이런 셈법인데 이 한석이 비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15곳에서 과반 이상 그게 이긴 거다 이렇게 봐야죠. 뭐 여러 가지 논리동원들은 합니다. 이전 의석 지역구가 어디였느냐 뭐 등등. 저는 사실은 그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네. 광산을 같은 경우에 몇 %로 승리하느냐도 사실은 지도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천 곡성 같은 경우에 이변이 일어나면 네. 이거는 몇 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만약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표 차이가 클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겼다 졌다 이게 뭐 승자 독식처럼 가면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민심을 여야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선거다.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자. 어제 신문 보니까 신 교수님도 점을 치셨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요구에 의해서 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절대 점 치지 말자 이러고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예.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화학 실험 같아요. 네. 지금 세월호 참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예. 특별법 문제 밀고 당기고 있고 유병헌 미스테리가 막 국민적인 남양 특집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 선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민심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녹아들고 융합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켰을까? 저는 그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뉴스 뭐 있습니까? 많은 뉴스가 오늘은 선거에다 묻힐 것 같은데요. 네. 그저께는 뭐 김엄마, 양회정 씨 부인 예. 이렇게 자수하더니 어제는 이제 유병헌 회장의 운전기사로 알려진. 근데 본인은 운전기사 아니다. 나는 별장관리인이다 그랬어요. 그 양회정 씨가 아침에 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자수를 한 것인데 김엄마는 이게 풀어주겠다. 사실은 이제 불구속으로 조사하겠다 그래서 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양혜정 씨는 구치소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또 매체와의 인터뷰가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유병헌 회장의 사실 이 죽음의 시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진위도 이제 면밀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유병헌의 사인 이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정말 올여름 내내 저는 가을까지도 이 괴담이 국민 추리국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 있고요. 해외 뉴스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뭐 내일부터 차근차근 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 어떤 노래가? 네, This is the moment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뮤지컬 스타 저도 그 조승우가 알아요. 부른 예. 멋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후보 캠프들 오늘 이 선전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는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자질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방송 중에 유병헌 회장의 운전기사죠. 양회정 씨가 자수했다는 속보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양회정 씨는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금수원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회정 씨의 자수, 이 미스테리 투쟁이었던 유병헌 씨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양회정 자수 이후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합니다. 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회정 씨가 자수한 거, 저희가 어제도 우리 백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요, 이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각들이 대충 새벽 6시 반 좀 일정하고 말이에요. 예? 그렇죠. 당직실에도 전화하고 이거 무슨 이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김명숙 씨랑 예. 또 양혜정 씨 부인 그 유희자 씨가 먼저 예. 자수를 하고 예. 그것도 이제 검찰청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자수를 했으면 이런 의혹을 갖지 않는데 예. 검찰청이 6시에 당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6시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8시에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검찰의 생리를 잘 안다는 거죠. 예. 그리고 8시에 들어오면 이제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오후에 자수를 하면 야간에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아침부터 조사를 해서 불구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가 조치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의 조력이 있고 자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금수원 내에 있었다고 양혜정 씨가 주장하는 그런 측면과 태릉에 있었다는 그 김엄마 양혜정 씨 부인 유희자 씨 같은 경우를 보면 금수원 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3의 그 조력자라든가 제3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그 잘 짜여진 그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예. 자수를 시키고 감망을 하다가 그다음에 검찰과 잘 조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불구속을 하는지 불구속을 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이미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양혜정 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키메이라고 불리는 양혜정 씨가 자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경찰서의 시간이 오후라든가 아니면 밤늦게라든가 자수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자수로 보이지만 이거는 똑같은 판박이 자수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도 57%가 유병헌 관련 의혹이 많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팀장님께서 그 각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이 양회정 씨가요.
검찰 네. 조사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헌 회장 사망 소식 듣고 충격받았고 갈등하다가 먼저 자수한 아내가 석방되는 거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 이 얘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그 대답들인데요. 사실 이런 대답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대답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양혜정 씨 진술이 굉장히 그 의혹이 있는 건 자수를 하기 전날 모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24일 날 유병헌 회장을 만나서 서로 안위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25일 날 1시 이후에 검찰 수사관이 왔는데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그대로 겁이나 도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24일 날 양혜정 씨가 유병헌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들어가서는 23일 날 이후에 양혜정 씨가 유병헌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람들에 의한 그 타살 의혹의 중심에 서 있거나 그 다음에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24일 날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24일 날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건 기자에게는 24일 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유병헌 회장을 만났다.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의혹의 대상인 날짜가 만약에 자기가 얘기한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걸 자기가 진술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그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양혜정 씨가 그런 것보다는 거짓말을 해서 24일날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 당일날 무슨 어떤 제3자가 그곳을 방문했다라든가 하는 측면을 숨기기 위한 그런 지금 시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진술하다가 날짜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헷갈릴 수가 없는 게 예. 25일 날 1시에 검찰 수사관이 왔기 때문에 예. 전날 25일 날이 만약에 검찰 수사관이 왔거나 도주한 날짜가 아니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바로 25일 날이 자기가 도주하고 검찰 수사관이 급습한 날이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있다는 소망 연수원에도 검찰 수사관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하고 그 전날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혜정 씨가 말이에요. 이 운전기사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신의 상관, 그러니까 오너죠. 그렇죠. 이 자동차 오너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유병헌 죽음의 미스터리만 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관피아 얘기도 나오고 그죠? 정치권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커넥션을 밝히는데도 일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 교수님 말이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병헌의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이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건 기가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 장소, 방문지 모든 걸 다 깨트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가 지금 회자됐잖아요. 50억 상당의 한 개당 500만 원짜리 50억 상당의 골프채. 그다음에 우정 장학사 출신 또 유병헌 퀴즈 또 수십 개 계획사람들 정관계 로비 이런 부분들이 550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야라든가 정치권 내지는 어떤 곳에서도 유병헌에 대한 수사 소위 말하면 그 정치권 로비라든가 관계 로비라든가 간피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로비 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병헌 회장의 가장 최측근의 수행 비서의 겸 운전기사인 양혜정에 대해서 정말로 유병헌 사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커넥션 부분도 빨리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덜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이상한 것이 양혜정 씨 자신은 운전기사가 아니고 별장 관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운전기사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을 부인하는 혹은 이렇게 하는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건 자기가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 자수를 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22일 날 유병헌 회장이 사체로 발견됐다는 게 확증 보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손에 있으면서 자수를 하지 않았다. 범인 은닉 도피는 징역 3년 이하 징역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유병헌 회장의 죽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획된 의도된 자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칼날, 그러니까 다른 유병헌 회장의 죽음을 비롯한 다른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방법, 지능적인 심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그 팀장님께서도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혜정 씨가. 유병헌은 자살할 성격도 마인드도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네. 그리고 네. 평소 생활 방식이나 정신세계를 보면 무모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헌 사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자기 의혹을 피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유병헌 회장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밝은색 옷을 입는데 왜 그렇게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느냐. 그리고 마을 쪽으로 유병헌 회장이 가서 거기서 사체로 발견될 리가 없다.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얼마든지 음신을 할 수 있고 건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타살로 발견된 것에서 당혹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올가미에 걸렸다라고 하는 전후사정 얘기를 들어봐도 무언가를 암시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은 유병헌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유병헌 회장이 살해됐다는 것을 지능적으로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저희를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수사 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암시를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암시라는 것, 하여간 유병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혜정 씨가 말하는 심리 상태를 보면 예.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팩트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검찰 수사 임하기 전에 뭔가 털어놓고 싶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알려진 바대로 보면 지금 기자한테 했던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마음속의 심리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하루 만에 달라지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그게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수사 기법상 그거를 밝혀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 것들. 지금 이런 부분은 거짓말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게 이제 수사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견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아무리 밖에서 시나리오대로 입을 맞추고 또 불구속 상태된 그 유희자 씨나 또 김엄마하고 입을 맞추고 또 그 지시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진실은 거짓말 앞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그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치밀한 수사 능력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 국과수에서 유병헌 사체를 감식할 때 입회한 경찰 관계자가 외관상 유병헌이 아니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말했다면서 녹취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유병헌 시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네. 유병헌 관련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치달았다고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한 당의 대표이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판사 출신인 걸로 알고 원내대변인이십니다. 네네. 예. 그런데 원내대변인 이분이 지금 박범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원내대변인 입장에서 유병헌 시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유대균과의 시료 채취, DNA 채취도 일치하고 예. 많은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라든가 그다음에 유병헌 씨 친동생인 유경희 씨가 치과 원장을
대동해서 직접 금리빨 10개를 확인한 사안, 그리고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완전한 현대 과학 기법으로 밝혀낸 유병헌 시신이 맞다고 했음에도 이거를 한 사람의 그 정체불명의 사람의 제보로 유병헌 시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저는 사실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헌 시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1대1 맞짱 토론을 해서 제가 만약에 그것이 진다고 하면 저는 정말 다시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헌 시신은 절대로 100%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외관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참 재밌어요. 이 해골, 백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용케 그걸 보고서 얼굴을 아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수서경찰서 백기종 전 강력팀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 텔레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천막 빗방울을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아주 필요하고 또 우리가 흥미롭고 꼭 들어야만 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 광고 듣고 직접 확인하시죠.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기변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먼저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축구 대표팀 공격수죠. 손흥민. 많은 또 여성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축구 선수인데, 이 독일 레바쿠젠이요. 오늘 FC 서울하고 서울에서 평가전 치르죠? 그렇습니다. 오후 7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하고 이제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레버쿠젠의 유니폼 스폰서인 LG전자가 팀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인기팀인 FC 서울하고 한판 대결을 펼치는 그런 양식입니다. 예. 팬들의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까가 제일 궁금하겠죠.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골도 넣고 또 울기도 많이 울고 한 손흥민 선수였는데 레버쿠젠에서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10골을 넣고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자마자 아주 좋은 플레이 보였으니까요. 그 플레이가 그대로 재현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귀국을 해서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9월에 인천에서 열리게 되는데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손흥민이 22살이고요. 근데 아시안게임은 피파에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라 그 구단이 대표팀 차출을 무조건 허용해줄 근거는 사실 없는 대회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우리 대표팀 감독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하고 레버쿠젠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차출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마침 오니까 온 김에 그냥 그거 부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 좀 잠깐 빼달라고. 예? 그러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게요. 예.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손흥민을 다른 팀으로 나중에 이적시킬 때 이적료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큰 엉뚱한 고집만 안 부린다고 하면은 차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제 그 프로야구에서는 넥센이 박병호, 강정호의 쌍포를 앞세워서 한화를 완전히 제압을 했다고 그러죠? 네. 4번 박병호, 5번 강정호, 6번 김민성 이렇게 모두 홈런을 쳤고요. 네. 9번 타자, 8번이나 9번이 제일 약하다고 하는데요. 9번 타자 포수 박동원이 5타점으로 깜짝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넥센이 하나 이글즈를 18대 3으로 크게 이기면서 2위를 굳건시켰고요. 승률도 5할로 끌어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석에서는 6번 김민성이 6타수 4안타 3타점, 바로 9번 박동원이 6타수 3안타 5타점을 올렸고요. 홈런 선두인 박병호 선수가 7회 말에 올 시즌 32호 홈런, 그리고 네 번째 장외 홈런을 날리면서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야구에서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타고 투자라고 해서요. 외국인 타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 선수들이 웨이트를 많이 하면서 타자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스트라이크 존도 너무 철저하게 보다 보니까 타자들이 잘 골라내고 너무 좋은 공만 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있는 경기가 되려고 하면 점수가 많이 나기보다는 팽팽한 경기가 돼야 되는데 경기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경기다 그러면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특히 요새 들어서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휴가철에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다못해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이거 한 번 사고로 이어지면 어떤 탈출법이나 예방법도 없어서 그만큼 인명피해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사고 시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대처 방법 있다고 합니다. 구호관 과학 컬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행기 잘 타세요?
네.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많이 탑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사실 뭐 저는 예전에 왜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없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했는데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법으로 대처를 잘해서 인명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저희한테 가까운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해 7월이었죠.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아시아나 이주편기가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거의 3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사망자가 단 3명만 나왔습니다. 네,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탈출 지시에는 이제 약간 지연이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이제 침착하게 규정대로 지휘한 결과 화재가 번지기 전에 전원 탈출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고를 봤을 때 침착하게 대처만 잘하면 생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침착하게 대처를 하면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차례를 좀 짚어보죠. 비행기 사고가 나요. 예? 네. 추락을 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그렇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충격을 받으면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실내에 있는 뭐 전기 배선이나 회로 같은 게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연료가 누출돼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이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땅에 정지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즉시 빠른 시간 안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유형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항공사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는 어떤 대처법이 유용하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기보다는요. 일단 항공사고는 비행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비행 도중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맞은 것처럼 공중에서 사고가 나서 폭발을 한다. 이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가 대부분이 이제 이륙이나 착륙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땅에 충돌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정지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최대한 자기 발로 걸어서 빠져나오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상착륙, 이 허드슨강에도 한번 비행기가 착륙한 적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 물에 떨어지는 것하고 육지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이 좀 푹신할 것 같아가지고 날 것이다.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조금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정리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 불시착하는 경우인데 물이면은 보통 이제 지상하고 다른 점이 비행기에서 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탈출하면은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탈출을 해도 이제 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바닷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제 좀 멀리 떠내려 간다든가 이런 위험한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종종 범하는 실수가 물에 착륙을 했을 때 이제 비행기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구명조끼를 부풀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먼저 부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온 물 위에 떠서 천장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탈출을 못하고 익사하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든타임 90초 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 그게 뭐예요? 일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983년에 에어 캐나다 소속 비행기가 이제 비행 도중에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비상 착륙을 하고 승객을 대피시켰는데요. 착륙을 해서 문을 열면 이제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문을 열고 이제 90초쯤 뒤에 산소가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불길이 확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다가 이제 갑자기 탁 화염에 시달리는 현상을 이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데요.
90초가 지나면 이 현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90초 안에 탈출해야 된다는 규칙이 생겼고, 요즘 비행기를 만들 때는 그걸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승객이 90초 안에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실험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고 시에는 비상구가 또 일부 고장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비상구가 몇 퍼센트 그냥 고장이 났을 때도 90초 안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것이 비행기 어디 타느냐 비행기 앞쪽에 타느냐 뒤쪽에 타느냐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가 제일 안전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한 좌석이 있나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특별히 안전한 좌석은 없다고 하고요. 비공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이제 미국의 잡지 파퓰러 메카닉스라는 곳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한 20건을 통계를 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좌석별로 생존율을 따져봤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40%가량 생존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미국 나사하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실제 보잉 비행기를 사막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그 더미라고 이제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쓰는 더미 있죠. 그걸 이제 좌석별로 앉혀놓고 어느 좌석에 이제 충격을 많이 받는가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도 꼬리 쪽에 있는 더미가 가장 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꼬리 가장 맨 뒤에 있는 더미는 맨 앞에 있는 더미보다 한 절반 정도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는데 그때 멘트에 따르면 이제 맨 뒤에 앉은 승객은 걸어서도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1등석은 앞쪽에 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호관 과학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터트여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따놈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부비콤 S.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